네, 났어요. 네, 네. 이게 녹화 뜨잖아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봅시다. 저기를 왜 오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비례를 배웠죠? 네. 정비례. 태영. 정비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정밀이요? 네. 정밀이란 게 그랬고요. 정비례한 그 그래프. 그렇죠. 정비례가 있으면 사실은 얘가 원래는 옛날에는 얘를 정비례 함수라고 불렀었어요. 혹시 함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 맞아요. 이게 함수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정말 자주 듣게 될 텐데, 이 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하나는 관계식, 또 하나는 그래프. 함수를 관계식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관계식, 말 그대로 식입니다. 식을 그래프는 우리 그래프 그려봤죠? 정비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직선이죠. 직선은 직선인데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아주 잘하고 있네. 그렇죠. 그래프가 정비례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그때의 관계식은 아시다시피 y는 그렇죠. ax 수 곱하기 x. 여기에 수에는 0이 아닌 수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양수 또는 음수가 오겠다 이거죠. 0이 아닌 수니까. 근데 이 수를 갖다가 수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이뻐. 수학은 이쁜 거 좋아하죠. 그래서 너네들이 말한 것처럼 y는 a 곱하기 x인데 문자는 곱하기 생략하죠. 그래서 y는 x.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다. a가 양수일 때, a가 0보다 클 때 이 친구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더니,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그리죠. 좌표 평면에 그렸더니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더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어이구 잘하네.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반대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더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요. 먼저 a가 양수일 때, 이런 친구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는 x값이 아시다시피 1.0일 때고 1, 2, 3, 4 점점 x값이 오른쪽 갈수록 x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럼 얘는 보세요. x가 커짐에 따라서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고요. 얘는요. 증가. 누가 그랬어? 잘했어. 증가. 얘는 요 a가 음수일 때는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감소.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일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그래프를 증가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감소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에서 쓰는데 아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왜 했냐? 반비례도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은데 반비례도 한번 볼게요. 자, 반비례입니다. 뭔가 반대가 되겠대. 뭔가 반대가 되는데, 우리 정비례 할 때 처음 배울 때 뭐 배웠냐면, 정비례가 뭐니? 그렇다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그러니까 x값이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했잖아요. 반비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직사각형이 있대.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럼 직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해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y는 24가 되겠죠. 자, 얘를 표로 한번 그려볼까요? x가 1, 2, 3, 4. 자, 만약에 x가 1이에요. 그럼 x가 1이면 넓이가 24가 돼야 되거든. 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 돼야 되니까. 그럼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24가 돼야 되고요. 가로가 2cm예요. 그럼 세로는요? y는요? x가 3cm입니다. y는요? 4cm면요? 6이 되겠네요. 어머? 봤더니 정확하게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x가 2배가 될 때 y값은 2분의 1배, 3배가 될 때 y값은 3분의 1배, 4배가 될 때 y값은 4분의 1배가 되겠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x에 대응하는 어떤 값과 그거에 대응하는 y값 두 개를 곱해보자. 위아래 곱해봐. 곱하면 당연히 3, 8에 4, 6에 2 곱하기 12도 다 24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계속 넓이니까 x 곱하기 y는 24라는 관계식이 되고 우리가 요 반비례도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데 보통 y는 하고 적습니다. y는 얘를 갖다가 y는으로 적으면 x분의 얼마가 됩니까? 24가 되겠죠. 오케이? 즉 얘는 가만히 보면 분수는 나눗셈이죠. 얘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 y는 수 나누기 x. 정비례는 봐봐봐. 정비례는 y는 수 곱하기 x였죠. 이런 형태가 정비례였던 거고 y는 수 나누기 x가 반비례인 거고 근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니까 y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겠다. y는 x분의 a 수 이렇게. 역시나 단 a는 0이 아닙니다. a는 뭐가 아니라고요? 0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a는 0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별거 아니죠? 오케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반비례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진짜 쉽다. 사실 이거 6학년에 있었어요. 알아요. 이거 6학년에 있었는데 중학교로 지금 6학년에서 아니 사라지고 올라왔습니다. 좌표도 6학년에 있었다가.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x하고 y를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때 와서 이제 애들이 배우게끔 됐고요. 원래는 6학년에 있었는데. 자, 네, 반비례. 그럼 반비례 역시나 얘도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아까 함수는 관계식하고 그래프,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그려라. 관계식과 그래프를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관계식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어. y는 x분의 수 이런 형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프. 반비례 관계식과 그래프가 있다. 관계식 y는 x분의 수 a 단
a는 0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반비례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0, 1, 2, 3, 4, 5,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등 내려가겠죠? 자, y는 x분의 6 해볼까요? y는 x분의 6. y는 x분의 6. x는 여기서 x는 모든 수입니다. 모든 수. 여기 x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다 되는데, 근데 봐봐. x의 위치 좀 봐봐. x의 위치가 분수의 분모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냐 하면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서는 x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는 0이 아닌 모든 수가 될 테고요. 자, 여기 아닌 수들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생각 좀만 해보자. 위에 6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러다 보니 x가 양수면 y도 뭐가 돼야 돼? 양수. 그죠? 양수도 양수가 되잖아. x가 음수면 y도 음수가 되겠죠. 아, x랑 y랑 같은 부호를 가진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수들이 있지만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x가 1이래요. x가 1이면 y가 얼마입니까? 6 되겠죠. 그래서 1,6의 점이 찍힐 테고요. 2면요? 3.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요? 2, 3,2. 잘하네요. 6이면요? 1이 되겠죠. 12가 되면 x가 12면 2분의 1. x가 60이면 10분의 1.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x가 아무리 커져도 y값이 0이 되지가 않지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x가 2분의 1이야. x가 2분의 1일 때 y는? 그렇지. 잘하네. x가 2분의 1이면 y는 12. 여기 y축, 여기에 12가 될 겁니다. 즉, 여기 이 그래프들을 지금 몇 개를, 4개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 x에 무수히 많은 값들을 다 대입해서 점을 찍어보면요. 그 점들이 이러한 형태의 곡선이 됩니다. 아, 얘가 곡선이 되는 거구나. 이해가셨나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양수만 있는 건 아니죠. 음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3이면 y는 2.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곡선이 되고, 이 두 곡선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며 절대로 x축, y축하고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슉 만나지 않아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x축이나 y축을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중학교 때는 하고요. 점점 가까울 근자, 가까이 가도 만나지 않는 선,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가 되겠다. 자, a가 양수일 때만 하니까 섭섭하죠?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y는 x분의 마이너스 4 해볼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4 해봅시다. x가 1입니다.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x가 2면요? 마이너스 2, x가 4면요?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겠죠? 8이면 x가 8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400이면 y는 마이너스 100분의 1 해서 수없이 많은 점들이 될 텐데 그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얘도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되겠군.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도 x가 음수라면 y는 양수가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때 y 값은 4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때 대응하는 y 값은 2가 되고요. 잘하네요. 마사일 때는 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됩니다. 이 곡선이 바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4라고도 하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일단 반비례라고 하는 식의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이 a는 상수인데 0이 아닌 상수인데 즉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휘어지는 곡선이 되고 이 곡선을 쌍곡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쌍곡선. 쌍으로 된 곡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휘어지는 곡선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양수, 음수 구별할 줄. 얘는 정비례랑 비슷하죠? 정비례도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직선이었잖아. 음수일 때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비례에서 만약에 정비례에서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대. 1번 y는 x, y는 2x, y는 3x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누가 기억이고 누가 니은이야? 기억이 2번이고 니은 1번. 기억이 2번이고 그렇죠. 니은이 1번이죠. 네. 자, 요 a 값이 정비례에서 a 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y축 가까워지고 그렇죠? 음수는 반대죠. 크면 클수록 x축 가까워지는데 절대값이라고 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y축 가까워지겠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y축 가까워진다. 반비례 함수는요. 반비례는요. 함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일단은 반비례라는 반비례는요. a가 양수일 때,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친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y는 x분의 8 해볼까? y는 x분의 8만 해봐도 알아. 자, x가 2면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여기 찍히겠죠? 4면요 2가 찍히는 거고 8이면요 1이 되는 거고 7, 8, 1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그려집니다.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y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형태가 되겠다.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요 a의 반비례에서는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래프가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250페이지 잘 적네요. 우리 강아지들. 자, 250페이지 됐나요? 자, 반비례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갈게요. 네모 박스 안에.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점점점이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점이 되는 관계가 있으면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한다. 이때 y가 x에 반비례할 때
y가 x에 반비례할 때 x와 y의 사이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자, 이 표현 좀 살짝 볼까? (250쪽) 박스. y가 x에 반비례할 때 그때 관계식은 y는 x분의 수, 뭐 a를 쓰셔도 되고 k를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보통 a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단 a는 0이 아님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중학교 가게 되면 중학교에서는 살짝 이 모양을 좀 바꿉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알파벳이 x랑 y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x랑 y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모가 네모에 반비례할 때 이런 표현을 줄 겁니다. 세모가 네모에 반비례할 때 이런 표현을 줄 거예요. 그때 관계식을 만들으래. 그때 관계식을 만들라고 하면 세모는 네모분의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를 맞추는 게임이야. 그럼 a를 맞추려면 세모하고 네모를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그래서 쉽습니다, 이 문제가. 알겠습니까? 얘처럼 여기 8이 여기 지금 보시면 2,4가 지금 x가 2일 때 y가 4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게 8을 숨겨 여기를 a라고 숨기고 a를 맞춰라 라고 할 거야. 그리고 보면은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4를 갖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여기는 대입 잘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등식이죠? a, x, y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거기서 만약에 y를 가르치래. y를. 그러면 a랑 x를 알려줄 겁니다. a를 맞추라고 한다면 x랑 y를 알려줄 거고요. 그렇죠. 3개 중에서 하나의 값을 구하려면요 2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한다고. 왜 어려워? 알파벳이 3개라서. 영어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잘 찾으시면 됩니다. 누가 A고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는 지금 아까 우리 표 그려봤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X분의 6. 요 Y는 X분의 6 같은 경우도 X값을 자연수로 할 때 말해볼게 내가 이렇게. 그럼 X가 1이에요.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6이고요. 2면요? 3이면? 4면? 1.5. 2분의 3. 5면? 5분의 6. 5분의 6. 1.2. 오, 오빠 잘한다. 6이면? 1. 이렇게 쭉 가겠지? 당연히 뭐 7이면은 뭐 7분의 6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7이면 뭐 7분의 6도 될 테고. 할 텐데. 결론은 이 반비례는 참 애들이 쉬워합니다. 왜 쉬워하냐면 이 관계식 구조 자체가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양변에 x를 곱해봐. 뭘 곱해? x를 곱해버리면 x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x 곱하기 y는 6이라는 관계식이잖아요. 지금 둘이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6. 둘이 곱해도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다 안 보여주고 이걸 다 지워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만 딱 보여주고 다음 표가 반비례의 일부이다. 반비례의 일부이다. 그때 요 A를 맞추세요라고 가르쳐줄 거라고. 근데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일 거고 그때 관계식을 만들으래. 그럼 요 A를 맞추려면 X랑 Y랑 둘이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곱하면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나요? 네. 자,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게가 600g인 케이크를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 X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무게가 Yg일 때 이 문장을 좀 잘 해석해 봐요. X조각으로 나누었더니 한 조각의 무게가 Yg이면 전체 무게는 한 조각의 무게 곱하기 조각의 개수를 하면은 전체 무게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렇다면 600g인 하나의 케이크가 있었어. 그러면 그 한 조각 그대로 본다면 그때 Y는 600g 그대로겠죠? 근데 그 애를 2등분했어. 2등분했을 때 한 조각은 몇 g이 되는 겁니까? 300g이 될 테고. 케이크 하나를 3등분해서 똑같이. 그때 하나의 조각의 무게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00g이 되는 거고. 4개로 자르실 때 한 조각의 무게는 150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2번 X와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는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둘 중에 하나 물어본 겁니다. 뭡니까?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얼마? 600. 그렇지. 하다 보면 좀 별거 할만하죠? 오케이, 할만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주 읽어볼까요?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센티미터, 세로의 길이를 Y센티미터로 할 때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약간의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고 못 풀겠죠?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 즉 X 곱하기 Y가 지금 36이구나 라는 걸 안 상태에서 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X가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로가 1이면 세로는 36되고 가로가 1하면 세로는 18. 3인 경우에 세로는 12. X가 4입니다. Y는 9. 그러면 정비례 2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 X와 Y에서 관계식을 구해주세요. Y는 X분 30. 아주 좋습니다. 자, 3번 태영 읽어볼까요?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표, 반비례하지 않는 것은 X표를 하시오. 네, Y는 X분의 수꼴이면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1번 반비례죠? 네. 2번 반비례입니까? 아니요? 왜요? 분수 아닙니까? X분의 X.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봤어요.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얘는 반비례라고 애들 생각합니다. 근데 2번 Y는 12분의 X. 애들이 얼핏 분수만 보고 반비례라고 단정 짓는데 지금 1번의 X는 분모에 있고요. 2번의 X는 지금 분모에 있나요? 분자에 있나요? 분자에 있습니다. 즉 얘는 정비례예요. 에? 이게 왜 정비례? 이렇게 Y는 12분의 1 곱하기 X가 되잖아. 수 곱하기 X잖아. 네. 이해가시죠? 얘는 정비례 속지 마세요. 3번은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4번은? 5번은요? X. 6번은요? 오, 동그라미죠. XY는 이런 형태죠? 네. X 곱하기 Y는 수 형태도 반비례를 변형시킨 거다. 지금 7번 그래프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울 텐데 얘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 다음에 8번 얘는 정비례가 되겠죠? 자, 이번에 관계식을 만들어 보라네요. 조건 줄 테니까. 4번 소윤지 한번 읽어볼까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X의 값에 대한 Y 값이 다음과 같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처음 방금 소윤이가 읽은 처음 Y가 X에 반비례하고 이게 문제 힌트야 지금. Y가 X에 반비례하고 하니까 일단은 Y는 X분의 A라고 세팅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A 맞추는 게임이죠. 그러면 X랑 Y를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겠죠. 근데 A를 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해? x랑 y랑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1번 x랑 y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어하, 그럼 마이너스 10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서리로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2번 x랑 y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아하, 그럼 2번 답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0. 3번은요. 둘이 x랑 y랑 곱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네요. 그래서 3번 답은 y는 x분의 2가 되겠다. 반비례인지 정비례인지를 파악을 하고 정비례라면 y는 a 곱하기 x로 표현을 하고 반비례라면 y는 x분의 a라고 표현을 해서 a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원점에 점대칭하는 직선이에요. 점대칭. 얘는 봐봐 파란색 볼래 180도 돌리면 똑같은 애가 됩니다. 지금. 오케이? 얘는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얘도 점대칭 돌아가면 그래서 곡선이다. 아, A가 양수라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 되고 A가 음수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이 곡선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죠. 근데 이 점들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몇 개, 한 3, 4개의 점을 찍어줘서 A가 양수라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점 한 3, 4개씩 다 찍어가지고 곡선을 이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직선 그리시면 안 돼요. 곡선으로 이쁘게 그리시면 돼요. 아셨죠? 넘겨보자. 핵심 문제 풀어봅시다. 은우가 1번 읽어볼까요? 핵심 문제 1번. 네. 1번. y는 6-x. 반비례입니까? 2번. x 더하기 y는 2. 반비례입니까? 3번. xy는 3. 반비례입니까? 4번. y분의 x는 마이너스 2. 반비례입니까? 이거 정비례입니다. 5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4. 반비례입니까? 네, 잘 찾네요. 확인 1번도 얼른 찾아봐요. 찾는데 몇 초 안 걸리니까. 찾았나요? 몇 번하고 몇 번입니까? 2번이랑 4번. 오, 잘 찾았어요. 2번, 4번 잘 찾았습니다. 근데 이번 x는 마이너스 y 바꿔도 되잖아요. 네,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 속력 바꾸는 것처럼 우변의 분모랑 좌변의 자연수는 서로 자리 바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반비례가 됩니다. 자, 2번 예준 읽어볼까요? y가 x에 반비례하고 x는 마이너스 3일 때 y는 3분의 7이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네. y가 x에 반비례하고 했으니까 일단 세팅을 y는 x분의 a라고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이 단어, 이 y는 x에 반비례하고 또는 y는 x에 정비례하고 하면은 일단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a를 맞춰야 돼. 선생님 A 안 맞춰도 풀리는 문제 있던데 그러긴 하지. 근데 일단 A가 있으면 좋아. 여기 이 문제는 사실 A를 몰라도 풀 수는 있거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따가 일단 A를 먼저 맞추고 푸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반비례해서 A는 X하고 Y랑 둘이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X가 마3일 때 Y는 3분의 7이래요. 즉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3분의 7 되겠네. 근데 반비례는 아시다시피 이 상수 A는 X랑 Y랑 둘이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얼마예요? 아, 껌이군. 둘이 곱했더니
약분돼서 마이너스 7. 이 값이 바로 A가 되겠다. 즉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7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좀 아쉽나 봐. 그래서 문제를 더 연결시켰어. 어떻게 연결시켰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준 거죠.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뭐 하세요? 대입하라는 거지. 그런데 애들이 살짝 헷갈려 여기서. 왜? 분수인데 분모에 또 분수를 대입하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분수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시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풀 겁니다. 얘를 나눗셈으로 표현할 거야. 분수는 나눗셈이죠. 분수는 뭐다? 나눗셈. 이거 마이너스 7 나누기 x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분수를 나눗셈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x에다가 저 친구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y군요. y에다 대입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바꿔도 되겠네요. 너무하고 바꿔도 되겠죠? 오케이? 일단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바로 여기다가. y에다 얼마 대입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7 되겠네요. 양변에 일단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 2x로 곱한다 생각하면 즉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어쩐다? 같다. 이렇게 크로스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x는 27에 14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반비례 특징을 알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다시 적어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위에 처음에 이렇게 썼죠. y가 x에 반비례하고 x는 마이너스 3일 때 y는 3분의 7이다. 그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는? 하고 물어봤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만약에가 아니라. 그럼 아시다시피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우리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x랑 y랑 곱한 값이 전부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아까 표에서 봤잖아 우리가. 즉 얘네 둘이 곱한 값이나 얘네 둘이 곱한 값이나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요 x 값을 갖다가 뭐라고 잡을까? 뭐 k 여기 잡을까? k를 잡으면 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3 곱하기 3분의 7과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는 약분해서 마이너스 7 플러스로 바뀌고 양분 2 곱하니까 따라서 k는 얼마? 14 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즉 관계식을 만들지 않고 푼 거죠. 반비례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더라. (3번) 태영이 읽을까요? 다음은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고르면 정답 두 개. 네. 보기 1번 읽어주세요.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인 평행 사면의 밑변의 길이는 x센티미터, 높이는 y센티미터이다. 그럼 평행사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밑변 곱하기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지금 밑변을 나타내는 문자가 x, 높이를 나타내는 문자가 y니까 x 곱하기 y가 40이 되겠군요. 반비례입니까? 네. 2번 읽어주시겠어요? 무게가 3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을 때 전체 무게는 yg이다. 그럼 300 더하기 x가 y잖아요. 아니죠. 얘는 반비례가 아니네요. 3번. x%의 소금물 300g을 넣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yg이다. 자, 우리 앞에서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 즉 소금의 양 Y는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 300 정리하면 Y는 3X가 되겠군요. 얘 정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정비례가 되겠네요. 정비례. 우리 반비례 찾는 거죠? 네. 아니고요. 4번 읽어주세요. 10km인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은 y시간이다. 얘도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많이 했네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즉 시간 y는 시간이 y죠. 속력분의 x분의 거리 10. 반비례입니까? 네, 반비례네요. 그럼 정답 2개 찾으라고 했는데 아까 1번도 반비례였잖아요. 그럼 4번도 반비례가 돼서 정답을 찾았고 5번은 안 되나 봐. 5번 볼까? 18cm인 초가 xcm만큼 타고 남은 초의 길이를 y라고 하겠대요. 8 빼기 X. 그렇죠. y는 18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네요. 지금 확인 2번, 확인 3번 해보시겠어요?